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3월 첫 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초봄을 알리는 3월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기각이나 혹은 각하로 맞서고 있습니다.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서로 질주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참 봄 소식치고는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은요, 한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는 여행 상품을 보이콧하고 또 롯데마트를 비롯한 한국 상품의 중국 안에서의 판매를 방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중국이 이런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한 게 약간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중국이 그런 조치에 나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는 사우디 살만 국왕이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공항이라든지 육상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문단 규모가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규모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방문단이 왔습니다. 우선 보잉 비행기 2대에 90명이나 되는 공식 수행원들이 타고 왔고요. 또 한 비행기에는 자동으로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트랩까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3월 중에는 후속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서 1,500명 정도나 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방문단이 자카르타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살만 국왕은 발리로 가서 거창한 휴가를 9일까지 즐기게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살만 국왕의 동방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우디 국왕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초호화 내지는 대규모 투자단을 이끌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우디 살만 국왕이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체면을 크게 격상시켜 주는 데에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우디가 인도네시아에 2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조코위 정부는 신났습니다. 사우디 살만 국왕이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시행만 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침체에 빠진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우디가 원하는 투자 분야를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분야와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우가엠이라고 하는 중소기업 투자를 원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우디는 석유 에너지 부문을 제일 많이 투자하겠다고 내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광산업, 또 예술과 문화교류 산업, 전문가 교환,
또 하지를 갈 때에 건강검진을 하는 그런 건강검진 테스트 등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 투자를 이들이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우디는 양국 이슬람 지도자들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대적인 이슬람 문화도 인도네시아에 공유하겠다는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범위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국제적으로 좀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우디의 정정과 경제가 아주 불안하다고 하는 것이죠. 압둘 아지스 할아버지 왕의 부인이 24명이나 낳은 왕자들이 두 편으로 나눠서 궁정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정실이 아닌 다른 부인이 낳은 왕자들이 한 편을 먹고요. 또 한 편을 먹고 치매기가 있다고 하는 살만 왕의 지도력 부족을 핑계로 국제적으로 이슈화하고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의 정정이 불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우디는 국제 석유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 때문에 재정적인 재정 적자만 해도 1,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건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우디는 국가 예산을 배럴당 110달러에 맞춰놓고 국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국제유가는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고요. 50불 미만으로 추락해 버렸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정 적자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은 당연히 미국의 셰일가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를 값싸게 막 퍼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은 사우디의 그 기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동을 지키던 그 5대의 항모 중에서 4대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이 핵무기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동의 판도는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아랍의 봄으로 알려지고 있는 중동 국가들은요,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묶는 재정일치 왕정을 뒤로하고 소위 자유민주주의 공화정 국가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동의 봄으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이런 민주화 요구 때문에 나라가 2쪽 혹은 3쪽으로 분열돼서 서로 내전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IS라는 국가 형태가 아닌 그런 국가가 나타나서 국제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이 IS 때문에 큰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IS는 인도네시아의 대다수 이슬람들이 좀 긍정하는 그런 교파처럼 보이는 수니파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우디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사우디 편을 좀 들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속내를 잘 파악한 조코의 대통령은 사우디에 송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가정부의 안전 그리고 그 인권을 잘 보호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동, 특히 사우디는 새로운 판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국제적 상황을 맞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중동을 떠나게 되면서 사우디는 정치, 경제적으로 큰 위협을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란의 중동의 주도권을 그냥 내줘야 하는 형편에 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도 사우디처럼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이란을 어떻게든지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공격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경제적 측면에다가 중동의 주도권 관리를 위해서 사우디 살만 국왕은 인도네시아 즉 아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무슬림 국가와 아주 밀착된 그런 경제 협력 드라이브를 걸어서 중동의 주도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잘란잘란 인니를 시청하신 후에 다시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란잘란 인니의 박예지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잘란 구나와르만에 위치한 댄싱 크랩이라는 곳인데요. 네, 게요리로 유명해서 댄싱 크랩이라고 한답니다. 해산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취향 저격일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맛있을지 먹어보러 갈게요. 게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댄싱 크랩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프랜차이즈로 본점은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맛집 검색 1위가 칠리크랩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굳이 싱가포르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테리어는 넓은 공간에 게와 잘 어울리는 열정적인 레드 컬러를 잘 활용했습니다. Dancing Crab sendiri itu adalah temanya adalah Louisiana Seafood ya jadinya dia. Lebih kepada Singapore style. Semua makanan kita fresh. Dan kita selalu menyajikannya dengan kualitas terbaik agar pengunjung tersebut juga tidak kecewa. 힘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주방에 들어와서 얼마나 싱싱한 게를 사용하는지 보러 왔는데요. 엄청 싱싱해 보이시죠? 저기 안에 수족관에서 바로 잡아 올린 건데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보세요. 막 결혼. 걸어. 안 돼! 수족관에서 막 잡아 올린 게를 찹찹찹 손질해준 다음에 야채와 함께 오븐에 쑥 넣고 잘 익혀줍니다. 게가 익을 동안 팔팔팔 끓는 물에 각종 해산물과 야채를 넣고 먹기 좋게 익을 때까지 삶아줘요. 모든 재료들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렇게 잘 익으면 전부 다 이 커다란 봉지에 투척, 소스도 투척 하면 끝! Ya mulai dari tempatnya kan lebih cozy lah, lebih nyaman. Terus bahan-bahannya juga fresh ya. Terus cara penyajiannya juga beda. iya, cara penyajiannya juga beda. Ini saya pakai 준비된 일회용 앞치마를 펼쳐서 목에 걸고 양쪽 두 끈을 묶어주면 먹방 준비 완료. 네, 여러분 드디어 먹방 타임인데요. 와, 이렇게 한 상 가득 앞에 놓고 있으니까요, 군침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이 게요리를 이 접시에다 넣어서 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로 식탁에 부어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이 게요리 말고도 여기 갈릭 누들도 있고 또 번도 있습니다. 이 빵 소스에 찍어 먹는 빵이고요. 또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시푸드 락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볼게요. 특유의 코코넛 향이 들어가서 제 입에는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즐겨 먹는 국수의 하나입니다. 먹어볼게요. 네, 드디어 에피타이저를 먹어보고요. 메인 요리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와, 대박이다. 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게요리에는요, 홍합부터 새우, 그리고 옥수수, 소세지, 감자, 조개,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네요. 당근도 있습니다. 네, 야채와 이렇게 게요리를 즐겨 먹는 요리인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을 것 같죠? 한번 먹어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 집게발을 찾아서 한 입 쏙. 어찌나 통통하던지
매운 소스와 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식빵을 버터에 굽기만 한 건데도 이렇게 맛있습니다. 역시 게 요리에는 빵이 빠질 수 없죠. 맛있다. 네, 메인이 게 요리긴 하지만요. 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게의 싱싱함은 물론이고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오셔서 게 요리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맛있는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라잘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럽연합과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세파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세파 재협상으로 돌아서는 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TPP 탈퇴 선언과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그리고 싱가포르 등의 아시안 국가들이 세파 체결을 이미 마쳤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는 왕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단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연합을 통한 중국과의 FTA 때문에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TPP마저 무산될 위기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때가 인도네시아와 세파 재협상을 시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규제가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파가 체결되게 되면요, 노사 간 분쟁도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서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그런 국제적인 규정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건국 헌법 운당 다사르 1945년에 외국인 주도의 자원 개발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라든지 LPG 가스 같은 인도네시아 천연자원의 개발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그 개발권을 개방해야 하는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도 이제는 국제적인 스탠다드 비즈니스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자유무역 트렌드를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만 하는 때를 이제 맞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개최될 아시안 게임을 정말 잘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록 인도네시아가 55년 전에, 그러니까 1962년에 아시안 게임을 치르긴 했는데요. 그때의 경험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는 현실감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끄마요란 지역에 선수촌 아파트도 지어야 하고요. 거기서부터 스나엔 운동장까지 이동하는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춰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은 모두 8.7조 루피아 정도를 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체육계는 거의 모두가 전자장치에 의한 통제라든지 개수 판정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의 준비와 또 작동법, 운영 방법 등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인도네시아 조직위원회에 아시안게임 노하우를 좀 제공해주고 그런 협력 사업을 제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역업체 허가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CUB라고 하는 것과 사업장 주민 동의서라고 볼 수 있는 하워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법인 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떼대표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난무했는데요. 결과는 시육과 하우만 폐기를 하고 떼대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면 아직도 아주 수많은 절차가 필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BKPM에 가서 투자 승인을 받는 그런 허가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근거로 공증인에게 설립종관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공증인은 법무부에 인터넷으로 등기를 맞춰주게 되는데 등기가 끝나면은 납세 번호를 받고 또 그 법인 명의의 은행 구자를 개설해서 투자금을 유입하는 그런 본격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행정 절차가 인도네시아는 갖고 있습니다. 오는 7월이 되면요, 자카르타 망가라이 역에서 거기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쩡까렝 공항까지 4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기차가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승객들이 수카르노하타 공항 맨 끝에 지어진 스카이트레인 공항 역사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서 직접 1공항, 2공항, 3공항 터미널로 가는 스카이트레인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디서 내리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가면 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망가라이과 공항 간 전철은요, 총 6개의 승객 칸에다가 270여 명을 태우고 달리게 되는데 레박블루스와 하이간을 잇는 MRT 철도와 수직적으로 교차하는 수디르만 바르 역에서 이 공항까지 가는 기차를 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공항에 내린 승객들도 이 기차를 타고 쉽게 자카르타 시내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서부자와 반둥에서 아주 작은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행정 단위로 보면은 무슨 리 사무소라고 할 수 있는 깐토르 루라 앞에 폭탄을 던지고 달하는 사건입니다. 테러범이 초보라서 그런지 고작 도망간다는 게 루라 사무실 안으로 도망을 갔던 모양입니다. 그 안에서 테러범은 잠시 경찰과 저항을 하다가 경찰 덴수스 88이라고 하는 특공대가 쏜 총에 맞아서 그만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DNA 검사를 받고 시신을 인도에 갈 가족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김정은 가족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오히려 경찰은 그 가족도 뭔가 테러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BPOM, 즉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아무 허가도 받지 않고 각종 소스와 케첩을 생산하던 PD죠. 페데 사리왕이라고 하는 한 식품 생산 공장에 대해서 생산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땅그랑에 있는데 1980년부터 37개 각종 브랜드를 생산해 왔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짭또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 하나만 허가를 내고 다른 브랜드들은 허가를 내지 않고 그냥 비즈니스를 계속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 회사 제품들은 자카르타를 비롯해서 수카부미, 반둥, 더 멀리는 서부 가리만탄과 람뿡, 팔렘방에 있는 그런 곳까지 팔려나갔다고 하는데 박소, 또 미아얌, 쇼마이 그런 것을 파는 그런 와룸까지 팔려나갔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부자바 수라바의 띵포라, 즉 외국인 감독반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 수를 집계해 보니까 400명이 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자바에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 수가 약 4,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500명, 그러니까 한 1,574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노동허가에 맞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외국인들이 이민법 혹은 노동법에 맞지 않는 곳에서 미비한 서류를 갖고 일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경찰, 이민국, 검찰 그런 복합 직원으로 구성된 팀포라는 앞으로 더 철저히 임따라든지 이민국 케이블 또 혹은 이민국 허가를 조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수라바야 한인 여러분께서도 이민국과 노동부 임따를 잘 갖추고 임따에 명시된 장소에서 또 그 허가 직종에 맞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뉴스는 사우디 살만 국왕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중동과 사우디의 정세를 좀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셨겠지만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는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